여러분 안녕하세요. 검색달입니다. 네, 이거 보이시죠? 2026년 서울국제도서전에 제가 방금 갔다 왔습니다. 지금이 24일 수요일 저녁 6시고요. 도서전을 둘러보고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번 도서전 가실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보다 미리 가서 체험을 좀 해봤고요. 뭐 어떤 부스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실 만한 부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스들, 이런 거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 가져보고요. 그리고 제가 산 책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도서전에 대한 저의 생각도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도서전은 그냥 도서전이라는 네임보다는 거대한 박람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대형 출판사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부스들을 설치해 놨었는데요. 그 덕에 되게 다양한 이벤트들도 있었고 되게 신선한 콜라보 뭐 이런 것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다니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그 출판사 부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역시 김영사였습니다. 그 김영사라고 하면은 조금 지적인 책들, 그리고 교양과 관련된 책들, 조금 속된 말로 어렵고 좀 빡센 책을 내놓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인지 김영사가 아니고 짐영사로 이제 이름을 바꿔서 기획을 했더라고요. 독서가 마치 이제 뇌의 근육을 키우는 어떤 운동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서 부스를 이제 만들었더라고요. 되게 보는 재미도 있었고 기획이 되게 참신했습니다. 한쪽 편에서는 그 이제 떨어지는 막대기 같은 거 잡는 그런 순발력 테스트하는 기계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직접 체험해 보진 않았는데 멀리서 보기만 해도 사람들이 되게 즐거워하고 많이 참여하는 걸 봐서 확실히 좋은 기획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 도서전에서 거의 유일하게 체험한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뭐냐면은 페이지 사이의 우체국이라는 이벤트였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요. 카운터에서 이용료 3,000원을 결제한 뒤에 편지지와 봉투, 그리고 봉투를 봉인할 수 있는 스티커를 받아옵니다. 그런 다음에 편지지에 편지를 쓰는데 누구한테 쓰냐면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그러니까 낯선 이를 상대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편지를 써서 한쪽 벽에 걸려있는 그 봉투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런 다음에 낯선이가 이미 먼저 쓰고 간 편지 중에 하나를 갖고 와서 읽어보는 겁니다. 편지라는 것 자체를 쓸 일도 없지만 받을 일도 없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라도 쓰고 받는다는 게 굉장히 요즘 시대에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이벤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되게 인상적인 이벤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오미유라는 곳에서는 그 가족들의 가훈을 대신 만들어주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컴퓨터 앞에 가서 가족의 가풍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를 입력하고 뭐 이제 가족들 이름 쓰고 하면은 그 가족에 어울리는 가운을 대신 만들어주는 그런 이벤트도 진행을 했었고요. 민음사에서는 부스 뒤쪽 편에 가차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뭘 뽑으면 그 안에 민음사 굿즈가 들어있는 그런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는데 여성분들이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줄이 정말 길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 부스에서는 사진을 찍으면은 그 사진을 마치 신문 일면처럼 인화해주는 그런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관람객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향수하고 책을 콜라보해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부스도 있었어요. 어떤 소설과 어울리는 향수를 이제 판매하는 그런 부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 한쪽 편에서는 향수 시향할 때 어떤 종이 같은 데다 이제 칙칙 뿌려서 시향하잖아요. 그 종이에다가 책 속에 한 구절을 적어 놨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향한 종이를 갖고 갈 수 있게 하는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책갈피 같은 거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뭐니 해도 이번 도서전에서 가장 힙한 곳은 안전가옥 부스였습니다. 일단 그 꾸며놓은 것 자체가 상당히 힙스러웠어요. 마치 성수동에 있는 아주 핫한 곳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되게 아이디어가 좋았던 게 그 안전가옥 부스 안에서 짐 보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건 짐 보관하려면 책을 7권 이상 구매해야 한다고 써 있었던 것 같습니다. 7권이면 거의 15만 원이죠? 웬만하면 그냥 짐 들고 다니시는 게. 그리고 뜨인돌 출판사에 갔었는데 거기서는 헤르만 헤세의 신작을 이번 도서전을 통해서 발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 한 권 사왔는데 좀 이따 이야기를 해볼 거지만 여기서 책을 사면은 요런 걸 만들 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보여야 되는데, 잘 보여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쁩니다. 이걸 뭐라고 이름
이름을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직접 만들 수가 있어요. 프레스 같은 거를 꾹 누르면은 이렇게 딱 찍혀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책에 붙여서 이제 쓰면 되는 건데 이거 개인적으로 강력 추천합니다. 그리고 밀리의 서재가 부스를 되게 크고 이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사람이 정말 많았거든요. 굿즈를 한 3-4개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굿즈를 조금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찍 가셔서 오픈런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2026 서울국제도서전 공식 굿즈를 판매하는 곳이 A홀 가장 구석에 정말 조그맣게 있어요. 그래서 막 힘들어가지고 저쪽 구석까지는 안 가봐야겠다 하시면은 여기를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놓칠 수 있어요. 거기 가시면은 공식 굿즈들하고 이 책도 살 수 있습니다. 요번 그 도서전의 공식 출판 책이거든요. 인간선언이란 책인데 이 책은 거기서밖에 안 파니까 꼭 놓치지 말고 들려서 이 책은 한번 사 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요번엔 도서전이 아니라 거대한 박람회 같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번 도서전에서 유일하게 정말 도서전 같은 느낌을 줬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B400 섹션에 있는 책마을이라는 큰 섹션이었어요. 거기는 독립출판사처럼 아주 작은 출판사들이 잔뜩 모여있는 섹션이었는데 거기가 진짜 도서전이란 이름에 걸맞는 책들을 판매하고 소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번 도서전에서 판매하는 책들의 대부분은 이 도서전이 아니더라도 서점에서 충분히 살 수 있는 책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판매하는 책들은 정말 이곳이 아니면은 찾을 수 없을 듯한 그런 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책들은 모두를 위한 책들이라면 여기서 판매하는 책들은 이 책을 사랑할 단 한 사람을 위해 쓰여진 책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책들이 되게 애정이 많이 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웠던 건 너무 이제 좁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책을 천천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여유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책마을은 꼭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조금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천천히 마음의 여유를 갖고 책들을 좀 살펴보시다 보면은 분명 그래 이게 도서전의 맛이지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요번에 사온 책들 소개를 좀 해볼게요. 먼저 이 헤르만 헤세의 게으름의 기술 같은 경우에는 책 제목만 봐도 어떤 책이 떠오르시지 않나요? 그 버드런트 러셀이 쓴 게으름에 대한 찬양, 그게 생각이 나서 사왔는데 과연 헤르만 헤세는 게으름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을지 이게 궁금했고요. 그 다음은 헤르만 헤세의 나로 존재하는 법인데 제가 최근에 내면 근력이란 자기 개발서를 읽었어요. 근데 그 책에서 자아성을 찾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전에 읽었던 페터 비에리의 자기결정에서도 자아를 찾는 것에 대한 되게 중요성을 많이 주장해서 헤르만 헤세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나로서 존재함을 이야기했을까 이게 궁금해서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선언은 좀 읽어드려 보면은 안전한 대답을 거부하고 100만 번씩이라도 미지의 삶 속으로 뛰어드는 자, 새로운 부를 응시하며 영혼의 대장간에서 더 큰 질문을 벼려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세계의 문을 두드리는 자, 그가 바로 호모 두두리다. 그 호모 두두리라는 게 질문하는 인간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요번 그 도서전의 캐치프레이즈라서 이렇게 책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입니다. 일요일 밤 10시 15분 비디오라는 책이에요. 책이 진짜 이쁘고 두껍습니다. 이 책은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안 살 수가 없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일요일 밤 10시 15분 비디오잖아요. 잠이 잘 안 오는 일요일 밤 10시 15분에 볼만한 옛날 영화들, 그러니까 비디오 시대의 영화들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제가 머릿말을 한번 읽어봤거든요. 제가 간략하게 읽어드려 볼게요. 비바 헤리티지 시리즈는 영화가 관객 손에 쥐어진 그 감각을 오늘의 문화 향유자에게 건네기 위해 비디오 시대의 영화를 읽고 감각하고 소장하는 방식을 탐험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밤 이대로 잠들기 아쉬운 당신에게 잘 자라는 말 대신 밤의 비디오를 드립니다. 굿나잇 앤 굿 비디오.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영화를 다시 떠올리게 될 것 같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시절의 나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조금 설레는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조금 천천히 음미하듯이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책이에요. 그리고 좀 아쉬웠던 점을 말해보자면 제가 10시에 도착을 해서 12시에 입장을 했거든요. 그만큼 사람이 정말 많았는데
사람이 많은 것도 많은 거였지만 그 티켓 확인하고 티켓 나눠주시는 분이 딱 8분 계시더라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겨우 8명한테 티켓을 받는 겁니다. 이 정도로 티켓이 판매가 됐으면은 그런 거를 조금 자동화하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써서 좀 더 수월하게 티켓 수령이 가능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줄 서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조금 짜증 아닌 짜증을 내셨어요. 저도 솔직히 짜증 많이 났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생긴 일이긴 한데, 그 커피 파는 거 거기 앞에 공간 빼고는 휴식할 수 있는 휴게 공간이 거의 전무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냥 바닥에 앉아서 쉬시고, 뭐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도 뭐 일견 타당한 의견이겠지만, 티켓이 판매되는 게 보이잖아요. 그 수치가 있을 거잖아요. 다음 도서전이 열린다면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감히 전달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할 말은 다 했고요. 도서전 앞으로 가실 분들 건투를 빌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저는 다음에 책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즐거운 독서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